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후 코디네이터 한지연입니다. 요즘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협도 위험하다던데 그럼 우리는 어디다 돈을 넣어야 하나요? 새마을금고 터졌다면서요? 나 거기 통장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안전한 줄 알았던 곳들에서조차 불안하다고 느끼는 시대입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르신들은 늘 안정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통장도 있다. 지점이 폐쇄된다. ATM이 없어져서 돈도 못 뽑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금융 환경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 통장이든 새마을금고든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할 기준과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바로 점검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통장이 여러 개 있으시거나 누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지켜야 하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78세 김순애 어르신이 계세요. 농협 통장을 3개나 갖고 계셨고 그중 하나는 단위 농협, 나머지 둘은 지역 축협과 새마을금고 통장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뉴스에서 농협도 폐쇄된다더라. 새마을금고는 돈 떼인 사람도 있다더라. 내 돈 다 안전한 거 맞냐고. 지금 당장 다 빼야 하냐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을 설명드렸어요. 그냥 농협이라고 다 같은 농협이 아닙니다. 첫째, 농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확실히 되는 곳입니다. 단위 농협, 지역 축협 여기는 상호금융입니다.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은행법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기준에 따라 움직여요. 쉽게 말해서 NH농협은 시중은행이고 단위 농협은 조합운영 금융기관입니다. 둘째,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여기도 상호금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머, 그러면 돈 날리는 거예요?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인 보호장치를 갖고는 있어요. 금고중앙회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은행과는 안정성 수준이 다릅니다. 셋째, 지점 폐쇄와 통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 지역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고객 입장에서 갑자기 내 돈을 찾으러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ATM 기계가 없어지는 것조차 큰 불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내 통장이 어느 금융기관인지, 보호가 되는 통장인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김순애 어르신처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건 단순한 금융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내 통장,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가 보시죠. 제가 처음 금융 상담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께서 가까운 지점에 들러 통장을 만들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직접 창구 직원에게 묻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했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동네 농협이 없어졌어. 예금 찾으러 갔더니 폐쇄됐대. 전화로 물어보니 모바일 앱 쓰래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이제 은행 창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모바일 뱅킹, AI 콜센터, 비대면 창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겐 편리한 변화일지 몰라도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불편과 단절을 안겨주는 변화죠.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 어르신들은 더 멀리 있는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고 직접 직원과 이야기하던 방식은 화면을 통한 터치 방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종종 만나는 사례 중엔 ATM조차 제대로 사용 못해서 그냥 돌아서셨다는 분도 계세요. 한 어르신은 몇 번이나 ATM에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다가 기계 고장으로 신고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창구에서 직접 직원과 이야기하며 서류를 설명 듣고 도장을 찍고 확인하던 방식은 이제 어플을 설치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는 아직까지 많은 어르신들에게 너무 낯선 이야기예요. 터치스크린도 어렵고 스마트폰도 불편하고 앱 비밀번호도 헷갈리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현금으로만 살아야 했나 봐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는 기술 발전이라고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내가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돈을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잃어버렸다거나 잘못된 계좌로 송금해서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모르고 가입한 금융상품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창구 없는 사회, 디지털 중심 환경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지점이 사라지더라도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배우고 정리하고 대비해야 해요. 디지털 변화가 우리 삶에서 멀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익혀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얘기를 꺼내려다 말았던 건 혹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나 싶어서였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동안 모은 돈을 농협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오며 하나하나 모은 돈이죠. 그게 어느새 6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문제는 얼마 전 친구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야, 너 예금자 보호되는 거 5천만 원까지라는 거 몰랐어? 그 이상은 은행이 망하면 못 돌려받아.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농협이니까 큰 금융기관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상담을 신청했어요. 한지연 코디네이터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제일 먼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박정숙님, 혹시 그 통장 말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분산되어 있나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통장, 한 은행, 한 지점에만 전 재산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연 코디네이터님이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5천만 원 이상은 다른 기관에 분산하거나 상호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은행으로 일부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을 하나 더 만들고 예금 일부를 안전하게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모아두기만 하고 어떻게 지킬지 생각 안 했던 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겠어요. 예금자 보호. 이 5글자가 저 같은 평범한 노인에겐 인생을 지키는 말이라는 걸 이제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박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오며 모은 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정숙 님처럼 한 군데 은행, 한 개 통장에 모든 예금을 맡겨두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협인데 뭐 어때요? 여태 아무 일 없었잖아요. 큰 기관인데 설마 망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막을 쳐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정숙님의 경우처럼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을 분산하셔야 해요. 농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며 새마을금고처럼 공식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 완벽히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숙님께 다른 금융기관에 통장을 추가로 개설하시고 일부 예금을 일반 시중은행이나 보호가 더 확실한 상품으로 옮기시길 권유드렸고 정숙님은 곧장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날 통장을 새로 만드시고 안전하게 일부 자금을 이동하신 후 정숙님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이제는 잠이 좀 올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지키는 것의 중요성. 우리는 노후를 살아가며 더 이상 모으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금융은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박정숙 님처럼 스스로 혹시 하고 불안함을 느끼셨다면 그건 절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 감각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살 이춘자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농사를 지었고 돈도 그냥 농협 한 곳만 이용해 왔어요. 시골에선 농협이 곧 은행이고 보험이고 생활의 전부잖아요. 농협은 나라가 책임진다. 누구나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을회관에서 들은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농협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도 있다더라. 조합은 다르대. 순간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통장이 바로 정읍농협이었거든요. 지점 이름에 정읍이 들어간다는 건 지역조합 농협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지역조합 농협은 상호금융기관이라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았나.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라가 보장해 줄 알았는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 어떡하지? 결국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한지영 코디네이터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 상황을 다 설명드리니까 코디네이터님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셨어요. 이춘자님, 지역조합 농협은 일반 은행과 다릅니다. 예금자 보호는 있지만 보장 한도와 형태가 다르고 무엇보다 단일 기관에만 자산을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꼭 분산하세요. 그 말 듣고 저는 바로 시내 나가서 시중은행에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부 금액은 그쪽으로 옮겨뒀죠. 그날 이후로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농협이라는 이름만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넣어둔 제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정말 아찔합니다. 혹시 저처럼 농협만 믿고 계신 분 계시다면 부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농협도 다 같은 농협이 아닙니다. 이춘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순간 뭉클했습니다. 농협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말을 저도 자주 들으며 자랐고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계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농협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보호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이 어르신들께는 정말 낯설고 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춘자님처럼 지역 농협만 이용하신 분들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지 혹은 조합 소속 상품인지 위험 분산은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춘자님은 마을 회관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덕분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몰라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춘자님께서 그럼 통장을 나누는 게 좋겠네요? 하고 먼저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중은행에 새 통장을 개설하시고 일부 금액을 분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뢰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신뢰와 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익숙해진 금융기관에 모든 걸 맡기곤 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보호가 같은 건 아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이 한 개일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노후의 시간과 땀은 단 하나뿐입니다. 한 통장이 위험에 처하면 그건 단지 숫자의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춘자님처럼 작은 용기 하나가 큰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꼭 나를 지키는 금융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살 정연호입니다. 저는 퇴직 이후 평택 시내에 있는 새마을 금고를 주로 이용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약값이든 공과금이든 뭐든 거기서 해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창구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군요. 휴점 안내 본 지점은 통합 운영으로 폐점되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점? 통합? 도대체 내 통장은 어디로 간 거지? 같은 건물 상가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 지점 없애고 있대요. 직원도 다 빠졌다고 하던데 놀란 마음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려 했지만 솔직히 그런 건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돈은 어디 있는 거지?
이거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지인 소개로 한지연 노후 코디네이터님을 찾았습니다. 코디네이터님이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새마을 금고가 폐점된 게 아니라 근처 지점으로 통합 이전된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연호님, 통합되면서 고객 정보나 거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새 지점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이체 방식이나 자동 이체 등록 정보도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자동 이체 걸어둔 보험이랑 관리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휴대폰 요금도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고요. 하마터면 연체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통장도 새로 만들고 자동 이체 항목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느낀 건 이젠 지점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익숙한 장소, 친절했던 직원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 버려야겠더군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거래하던 지점이 폐점됐거나 요즘 창구 가는 게 힘들어지셨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그게 내 돈, 내 생활, 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0년 넘게 이용하던 지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제가 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연호님의 상황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른 채 혼란과 두려움만 떠안게 되죠.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같은 금융기관들이 지점을 없애고 통합하고 창구 인력을 줄이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변화에 대해 노년층은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변화의 한복판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보 단절입니다. 정연호 님도 문 앞에 붙은 폐점 안내문 한 줄 보고 순간 모든 걸 잃은 듯한 불안에 휩싸이셨잖아요. 왜 통합됐는지, 내 계좌는 어디로 갔는지, 자동이체는 멈추지 않았는지, 연체될 건 없는지. 이건 단순히 은행 지점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통로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연호 님처럼 자녀에게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능숙하게 검색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겐 이건 정말 심각한 생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돈 문제는 결국 생활 문제입니다. 통장을 분실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지점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매달 내 돈이 잘 나가고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진 세상,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래하던 지점이 사라졌나요? 창구 직원이 계속 바뀌나요? 자동이체가 잘 나가는지 불안하시나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꼭 도움을 받으세요. 정확하게 점검하고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해 두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던 것들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지점 폐쇄와 창구 축소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번 방문했던 곳이 없어졌거나 운영 시간이 달라진 경우가 꽤 많아요. 주거지 근처에 정기적으로 들를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또 내가 자주 쓰는 은행 앱이 있는지 꼭 점검하세요. 앱이 없으면 가족에게라도 등록해달라고 하시고요.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이체 방법이나 비밀번호는 어느 정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안에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돈을 잃는 건 곧 생활을 잃는 거예요. 요즘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거예요. 나는 평생 농협 하나만 썼어. 은행은 믿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이 나이에 뭘 바꾸라고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지점 가면 통장 만들어주고 직원이 이름 외워주는 시대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지키느냐의 시대입니다. 내 돈을, 내 정보를, 그리고 내 생활을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하는 시대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고령자의 금융 방어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점검하세요. 하나씩 배우고 정리하고 분산하세요. 그게 바로 앞으로의 내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돈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경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재무 담당 노후 코디네이터 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to soften mood and acoustic no pressure. The music building,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the music earth, and metal cushion. The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blue and elderly.